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전라도 곡성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지금이야 곡성 영화 덕분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곡성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야기 진행상 친구 이름을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수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민수와 친해진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나이에 맞지 않게 등산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저도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산을 타서 그런지 울창한 나무와 우거진 숲을 보면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어쨌든 저와 민수는 고등학생 때부터 같이 산을 타기 시작했고 서울 인근에 있는 등산로는 길을 외울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21살이 됐을 무렵 저는 부산에 있는 53사단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됐죠. 민수는 저보다 3달 정도 늦게 군입대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입대하기 전 민수와 약속을 한 가지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 다른 지역도 가보자고 하더군요. 고등학생 때는 학생 신분이라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박도 하기 힘들어서 서울 인근만 갔던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와 민수는 전역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민수와 집 근처 치킨집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죠. 민수야, 곡성에 있는 동학산 가볼래? 많고 많은 산 중에 동학산을 선택한 이유는 딱히 없었고 곡성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어서 검색을 하니까 동학산이 나왔고 사진으로 보니 너무 좋아 보이길래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곡성이라는 곳이 시골이라 옛 감성을 느끼고 싶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렌트카를 빌려왔고 드디어 곡성으로 출발했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300km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려 곡성에 도착했고 그날은 숙소에서 쉬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등산을 하기로 했죠. 배가 고파서 민수에게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했더니 오랜만에 여행 왔으니까 좋은 거 먹자고 하더군요. 펜션 사장님에게 여쭤보니 근방의 닭백숙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와 민수는 차를 타고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가게로 찾아갔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다른 곳을 찾고 있는데 눈앞에 표지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닭백숙 오리탕 전문점이라고 적혀 있었고 민수는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닌 비포장 도로였는데 10분 정도 차를 몰고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끝자락에 도착하니 낡은 주택 하나가 있더군요. 영업하는 가게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누가 봐도 간판도 없는 낡은 주택으로 보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차에서 내려 주택으로 들어갔죠.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때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웃으면서 다가오더군요. 아저씨, 여기 식당 맞아요? 그랬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웃기만 하더군요. 다시 한번 물었지만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길래 식당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학생, 어떻게 왔어? 주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사장으로 보이는 다른 아저씨가 나오셨는데 보자마자 위압감이 들더군요. 덩치도 크고 인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백숙 파는 집인 줄 알고 들렀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가게 사장이야. 맛있게 해줄게. 혼자 왔어? 전 친구와 둘이 왔다고 했고 백숙 2그릇을 주문하고 나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백숙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혼잣말을 하면서 웃고 계신 아저씨가 밑반찬을 가져다 주시더군요. 아저씨는 반찬을 놓아주다 실수로 김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에 아저씨 행동과 말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당황해서 무슨 말씀 하시냐고 되묻고 있는데 주방에 있던 사장님이 화를 내시며 다가오더군요. 아씨,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아저씨를 일으켜 세우더니 머리채를 잡고선 끌고 가는 겁니다. 저와 민수는 가서 말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끌고 가는 사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장님, 저희 괜찮아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이 무섭게 바뀌면서 말하더군요.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으라. 그 자리에서 한마디 더 했다가는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백숙이 나왔고 눈치를 보면서 먹고 있는데 20대 정도로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갑자기 저희 쪽으로 오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가게 사장이 있는 쪽으로 가더니 가게 사장과 스킨십을 하더군요. 누가 봐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보였고 아빠와 딸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먹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반찬을 가져다 주신 아저씨가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아저씨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분명 반찬을 가져다 줬을 때는 멀쩡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저희는 가게 사장이 때린 게 분명하다 라고 확신했고 몰래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도착했고 저희가 목격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여기는 시골이라 다들 사람이 좋아서 나쁜 일은 안 생긴다고 했고 그 아저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라 혼자서 자해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경찰관은 오히려 가게 사장 보고 칭찬을 하더군요. 가족도 돌보기 힘든 장애인들을 자격증까지 따고는 한 명도 아닌 둘이나 보살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도 장애인이라는 소리겠죠. 그리고는 경찰관은 돌아갔고 저희도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장 아저씨가 칼을 들고 쳐다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정말 운 좋다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소름이 돋아서 민수와 급히 차로 돌아왔고 서서히 출발하는데 사이드 거울로 그 아저씨 모습이 보였죠.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 웃고 있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등산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숙소에만 있다가 다음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장애인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봤던 아저씨 얼굴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현대판 노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젊은 여자분도 걱정이 됩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부디 제 착각일 거라 믿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